오늘 사연 시작합니다. 첫 번째 사연입니다. 결혼 3년차 34살 여성입니다. 저는 매번 어머님, 아버님, 동서님, 찰수님 이렇게 까뜩하게 호칭했어요. 동서는 저보다 4살 어리지만 같은 여자로서 존중해주고 싶었기에 맛 존대를 해주었고 시동생은 저보다 2살 많은데요. 제가 서방님이라는 호칭이 싫어서 서로 합의하에 이름을 부르기로 했어요. 그런데 시부모님은 매번 저한테 야, 네가 이런 호칭을 쓰셨어요. 시동생은 형수 그리고 아주 가끔 형수님이라 불렀기에 신랑한테 몇 번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신랑이 시댁에 가서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시부모님은 그럼 뭐라고 부르냐며 오히려 저를 예민하다 하셨어요. 저희 시가는 엄청나게 가부장적이고 아마 선호사상이 강해서 며느리네 집안에서 제일 낮은 을의 위치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제가 존중받아야 하는 이유 자체를 모르시는 듯 했어요. 그런데 저만 무시하면 다행인데 제 부모님 비하 발언도 아무렇지 않게 하시더군요. 참고 참다가 이건 내가 엎어야겠다 싶더라고요. 그래서 어제 시가에 잠깐 방문해서 시동생 부부랑 시부모님이랑 식당에서 밥을 먹는데 반찬이 셀프인 식당이었어요. 저도 도끼가 올랐기에 무서운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시동생 부부한테 야, 니네 반찬 좀 더 가져와. 야, 니네는 쉬는 날 뭐하니? 철수야, 너 살 좀 쪘다. 야, 너는 주방 가서 가위 좀 달라 그래. 그리고 모두에게 니들은 꼭 시켜야 하니? 라고 시부모가 저한테 했던 말과 행동 그대로 했어요. 그 말을 듣더니 시부모가 화를 내면서 왜 그따위로 호칭하냐길래 저는 매번 아버님, 어머님, 철수님 이렇게 호칭하는데 돌아오는 대답은 야 그리고 형수더라. 아무도 저에게 호칭에 대한 예의가 없길래 이 집안은 원래 그런 건 줄 알고 맞춰서 호칭을 썼는데 문제가 되는 거냐 되물었어요. 시부모님은 아무리 그래도 우리 둘째 아들한테 반말하는 건 아닌 것 같다라고 하더군요. 그런 논리면 저한테도 호칭 똑바로 쓰라고 가르치고 얘기하세요라고 대답했어요. 시부모는 어이없다는 반응이었고 또 역시나 네 부모한테 물어보라고 선을 넘으셨죠. 저는 어차피 시부모를 이해시킬 마음이 전혀 없었어요. 그게 가능했다면 며느리인 저한테 존중이란 걸 하셨겠죠. 저는 앞으로 저한테 호칭 제대로 안 쓰고 존중해주지 않으시면 내리사랑이 될 거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시동생한테는 당신이 나보다 나이가 많아도 나한테는 손아래 사람인데 어디서 자꾸 형수라고 부르냐. 남들이 봤을 때 못 배운 것 같아 보이니까 조심하라고 대놓고 이야기했어요. 시부모한테는 호칭도 모르는 아들 키운 거니까 제 부모님 언급하기 전에 자신부터 돌아보라고 얘기했죠. 신랑도 제가 호칭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스트레스 받는 걸 알고 있었기에 옆에서 뭐라고 못하더라고요. 시부모가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하기 전까지는 시댁에 절대로 방문하지 않기로 신랑이랑 합의했어요. 저만 무시했으면 끝까지 참아보려 했는데 내 부모님 무시하는 건 용서가 안 되어서 돌려줘야 속이 풀릴 것 같아서 그렇게 했네요. 아주 긴 싸움이 될 것 같은데 그래도 할 말 다 하니까 속은 시원합니다. 몇 년이 걸리든 상관없어요. 아쉬운 건 제가 아니니까요. 두 번째 사연입니다. 저는 결혼한 지 2년 좀 넘은 유부녀입니다. 임신한 지 8개월 좀 안 되었네요. 정말 배가 많이 나왔죠. 거의 걸어다니기 힘들 정도로요. 쌍둥이라 더 힘들다 하더라고요. 근데 조금 전에 그런 일을 겪으니 그냥 모든 것을 끝내고 싶기만 하네요. 남편과 저는 서로 아껴주고 사이가 좋아요. 남편은 성격도 자상하고 저를 그 누구보다 먼저 생각해주고요. 근데 10월드라는 말이 괜히 생긴 말이 아니었어요. 처음 아기를 가졌을 때 아들인지 먼저 물어보는 아버님과 딸이면 데려오지 말란 어머니, 그런 고리타분한 시부모님이셨어요. 그 말을 듣고 저희 남편이 제 딸을 위해서라도 오지 않을 거니 걱정 말아라. 설사 아들이어도 오지 않겠다고 했어요. 그때 언성을 높이며 싸우고 나서 딸이란 걸 아시게 되고 나서부터 구박이 이만저만 아니었죠. 항상 말씀하시던 게 우리 아들은 외동아들이라 대를 꼭 이어야 하니 은년생으로 아들 꼭 낳아라. 네 자궁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왜 딸이냐? 등등
어이가 없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제 마음대로 딸을 가지고 싶으면 딸을 가지고 아들을 가지고 싶으면 아들을 가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자궁에 문제가 있다뇨. 이런 말까지 하기는 좀 그렇지만 시부모가 얼마나 무식하며 저러나 싶었어요. 그런데 오늘은 너무나도 감정이 너무 격해지네요. 오늘 사건의 발단은 이거예요. 시어머니께서 치킨을 사들고 저희 집에 오셨어요. 물론 오신다는 연락은 전혀 없이요. 남편이 원래 8시에 퇴근하고 8시 30분쯤이면 집에 옵니다. 그리고 주말에도 한 달에 한두 번 정도 토요일에 일을 나갑니다. 여하튼 퇴근하는데 집에 오는 길에 귤을 좀 사오겠다고 마트에 들린다고 전화로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시어머니께 그렇게 말씀드리니까 네가 먹고 싶은 걸 왜 네 남편한테 시키냐? 너가 가서 사 먹으면 되는 걸 라고 하시더군요. 서러웠지만 일단 참고 넘기려 했어요. 그런데 기이어 한 말은 더 기가 막혔어요. 너는 그냥 우리 아들이 벌어오는 돈 가지고 놀기만 하면서 뭐 이리 시키는 게 많니? 아들 밥은 잘 차려주냐? 혹시 너가 해먹으라고 시키는 건 아니고 우리 아들이 얼마나 귀한 자식인데 라고 언성을 높이시더라고요. 제가 귤 사오라 한 것도 아니고 남편이 사온다 한 건데 말이죠. 그래서 말씀드렸죠. 어머니, 제가 사오라 시킨 게 아니라 땡땡씨가 사온다 한 거예요. 네가 얼마나 부려먹었으면 그런 걸 말도 안 했는데 해. 이 집안의 가장인데 그렇게 한다는 게 말이 되냐? 이러면서 저한테 면박을 주시더라고요. 저도 일합니다. 놀고 먹는 게 아니라 출산 휴가예요. 아이 낳고 좀 진정되면 바로 다시 일을 할 거예요. 그런데 저렇게 말씀하시니까 그냥 저희 엄마가 너무 보고 싶었어요. 그리고 울컥 하더라고요. 저도 집에서는 귀한 자식이잖아요. 그리고 딸을 가진 게 그리 잘못한 일인가 싶어서 도저히 참지 못하고 한마디를 했어요. 저도 아이 낳고 나면 일 다시 복귀할 거예요. 그리고 제가 시키는 게 아니라 요즘은 시대가 바뀌어서 남편들도 집안일을 하는 게 이상한 게 아니에요. 그리고 연락도 없이 불쑥불쑥 찾아오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어머니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서 뱃속에 아이한테 무슨 일이 생길 것 같아요. 라고 하니 정말 세게 뺨을 딱 때리시더라고요. 어디서 어른이 말하는데 말대꾸야? 임신하니까 네가 상정 같아? 너 같은 년한테 내 아들 뺏겼다 생각하니까 나는 화가 나서 참을 수가 없다. 라고 윽박을 지르며 화를 내더라고요. 저는 정말 벙찌고 말았어요. 어머니, 지금 저 때리신 거예요? 제 말을 듣고 더 화가 났는지 큰 소리로 욕을 하더라고요. 장땡이란 말도 중간중간 섞어가며 심지어 저희 엄마 아빠 욕까지 하더군요. 그러다가 2번 더 맞았네요. 욕을 하면서 치킨을 저한테 던져버리고는 그냥 그대로 가버리더군요. 저는 그대로 주저앉아 계속 울었네요. 집에 들어온 남편이 저의 상태를 보더니 어떤 상황이었는지 대번에 알아챈 것 같더군요. 저한테 정말 미안하다. 내가 다시는 안 보겠다 하면서 시댁에 갔네요. 확실히 말하고 오겠다면서 그러고 갔는데 벌써 4시간 정도 되어가는데 오지 않길래 이렇게 글을 씁니다. 저는 제가 말을 함부로 했다 생각하지 않아요. 저는 제가 한 말 중에 틀린 말은 없다 생각해요. 그런데도 서럽고 두렵고 너무나 힘이 드네요. 다들 욕 말고 위로 좀 해주세요. 견디기 힘든 밤이네요. 추가할게요. 남편이 집에 와서 이야기를 했어요. 시부모님들한테 저한테 뭐라고 했느냐고 소리 지르니까 아버님이 물건을 던지시며 다시는 우리 집에 오지 말라 하셨다더군요. 그래서 시댁에서 나오니까 전화 엄청나게 하셨고 아직도 분노를 참지 못하고 계신다네요. 덩치 큰 남편이 제 앞에서 울더라고요. 시부모가 어렸을 때부터 남편에게도 아들이라고 부담 엄청나게 줬었다고 하더군요. 자기랑 가족이 된 게 저한테 정말 미안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 자기가 잘하겠다. 자기가 앞으로 그런 일이 다시 없도록 든든한 방패막이 되어주겠다고 하더군요. 혹시 시부모가 찾아올지 모르니 당분간 친정에 가서 같이 지내자 해서 내일 아침에 같이 가기로 했어요. 친정이 많이 멀지 않아서 남편도 출퇴근 거기서 한다네요. 오늘은 일단 이렇게 정리가 되었네요. 내일은 또 어찌 될진 모르겠어요. 하지만 마음이 조금은 편해졌어요.
든든하고 믿음직한 남편 때문에요. 다른 기막힌 일이 또 생기면 또 쓸게요.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